사실은 그 마지막 목표 하나를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 다시 오지 않을 3년이 지옥 같고 고통 속에만 있는 거는 되게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어쩌면. 그 친구는 한 3등급? 2, 3등급 때에서 3등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굉장히 학습에도 어려워했는데 지금 와서 거의 다 1,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학교 생활을 하세요. 제가 엮어드릴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라 입시 컨설팅에서 숙련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는 컨설턴트 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를 나왔으며 한양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대치동에서 국어 강사를 했으며 그러던 중에 동대문구에서 수능 입시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학교 내신 대비도 해보고 수능 국어를 제가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학습 코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노원구에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런칭한 적도 있고요. 그런 일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철학, 경제학 이렇게 세 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더하여서 정책학과는 로우, 법이라는 과정을 도입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경영학과 언어학 전공을 했으며 이에 더하여서 다른 분야인 생명공학이라든지 간호학 분야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두루 학습한 다음에 특히나 이 중에 법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내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고등학교 교과목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국영수, 그러면 사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꿈꾼다고 한다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그 분야는 생기부 세특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학년부터 3년간 수십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중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한 학기에 겨우 한 번, 그래서 생기부 세특에 겨우 500자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국어, 수학, 정치외교학과를 꿈꾸는데 수학 세특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탐구 주제를 해야 돼요. 수학과 정치외교학과를 엮어야 돼요. 지구과학과 정치외교학과를 엮어야 돼요. 그래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대부분의 활동은 수행평가를 하고 탐구보고서를 하는 활동들은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진로랑 관련된 거를 찾고 탐구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융합적인 사고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있어서 대학교 때 지속적으로 학문간 융합을 경험했던 그런 학과의 특성상 거기서 학습했던 경험이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이제 컨설턴트 분들한테 도움을 줄 때 다른 컨설턴트 분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법학과를 꿈꿔요. 이거 어떻게 엮어야 되는 거냐?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이런 거와 법학을 어떻게 엮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런 걸 써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렉시콘이라고 하죠. 자신만의 언어로 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법학이라는 진로를 꿈꾸는데 지속 가능한 법학을 꿈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갑론을박이 많지만 우리가 졸속으로 통과되는 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민식이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약간 어떤 여론을 타서 급속하게 처리되고 만들어지는 법들이 지금에도 다른 법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인스턴트식의 법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짜 공동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지속 가능한 법학을 꿈꾸겠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수정을 해서 지구과학의 내용과 법학이랑 연결시켜서 컨설팅을 도와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입시 컨설팅 일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두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학생의 합격입니다. 사실 그게 입시 컨설팅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합격을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지금 학생들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단순히 다른 컨설팅처럼 그냥 수행평가 주제 기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동기부여가 안 된다? 혹은 지금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리적인 상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주제가 필요하다. 주제를 통해서 탐구 보고서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신 기간인데 이 부분의 학습이 좀 부족해요. 그럼 문법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문법 부분 설명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리베랄 1대1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전인격적인 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선의 목표는 결국 합격을 만들어내는 것, 합격증으로 보답하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개인적인 교육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입시라는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3년을 해나갈 텐데 사실은 그 마지막 목표 하나를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 다시 오지 않을 3년이 지옥 같고 고통 속에만 있는 거는 되게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어쩌면. 근데 생각보다 정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수시를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시 수능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뭐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죠. 내신도 관리해야 되죠. 심지어 자율활동, 학교 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마지막 그 대학 입학만을 위해서 수단으로 한다? 이해하고 계산기 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 모든 학교생활 과정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런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영학과를 꿈꾸는 학생이 자기가 과학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데 효소를 골랐대요. 효소 관련된 거 발표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거를 경영학이랑 엮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효소의 특이성이라는 그런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경영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효소의 경영학이라는 테마로 엮어서 탐구 보고서를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학교 생활을 하세요. 제가 엮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느 경우도 있었냐면요. 정치외교학과를 꿈꾸는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여장을 한 거예요. 축제 때. 이거를 자율활동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장을 어떻게 정치외교학과에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성별과 혹은 다른 역할에 대한 역할놀이. 그럼으로 인해서 공감. 그럼 나는 정치학도로서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역할놀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해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성격과 성질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학적 사고로 엮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쯤 되면 저는 학생들을 항상 만날 때마다 마음껏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하세요. 쌤이 얼마든지 엮어줄게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래도 주제가 좀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 좀 제안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쯤 돼서 이런 최신화된 쟁점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 이런 주제를 좀 한번 다뤄보고.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길 것.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율활동에 쓰이기 위해서라도 항상 학교 생활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좀 기록해달라. 그래서 심지어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친구 머리 따준 경험까지 그런 사소한 경험들을 잘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몰입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학교 생활에 몰입하게 되고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왜? 컨설턴트가 엮어주니까 안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등학교 시간들을 또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은요. 회사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학생의 인적 사항과 특이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원래는 문자로 오는데 전화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지? 그래서 우울증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학생을 마주치기 전에. 그래서 뭐 당신은 옳다 그런 책을 가지고 뭐 충고 조언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막 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제 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요. 학생들을 딱 실질적으로 맞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생이 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수행평가를 할 때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그 컨설턴트를 해주고요. 그 외의 시간은 일부 정도 할애를 해서 지금 우울증 상태면 학교 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공부 동기부여도 안 될 테고 그다음 수행평가를 준비를 한들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될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그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했죠. 그러면서 학생한테 계속 물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때? 요즘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학생은 제가 클라스홈에서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요즘 기분은 어때요?를 물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마치 화초에 관심을 가지듯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졌죠. 그랬더니 제가 작년 1학기 때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점점 밝아지더니 한 올해쯤 돼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봤더니 요즘 드럼도 배우고 쌤! 막 이런 식으로 쌤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쌤! 이러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쌤 중간고사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학생이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오히려 완전히 치료됐을 때 그 학생이 느끼는 그 에너지, 다시 되찾은 에너지, 그리고 되찾았을 때 더 풍부해진 에너지 덕분에 이제는 오히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만날 때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컨설팅한 게 과연 맞나? 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우울증에 있었을 때 그 친구는 한 3등급? 2, 3등급 대에서 3등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굉장히 학습에도 어려워했는데 지금 와서 거의 다 1,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정말 큰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선택했구나 라는 보람을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항상 말하는 거, 결국에는 합격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그 비공식적인 정보들도 많이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와 리베라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학교의 교수님들이랑 사적인 자리를 아직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당신께서는 어떤 점으로 학생들을 한번 설문한 적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좀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학생들의 컨설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저만의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사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학생 컨설턴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참 졸업해가지고 교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목말랐던 부분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의 인격적인 접촉. 1대1 컨설팅의 장점이기도 하죠. 이게 리베라의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왔고 또 저는 이것까지 묻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까지, 그리고 지금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격을 위한 아주 유기적인 관계의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컨설팅과 혹은 다른 교수 학습 과정과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과정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임할 것인지. 저는 우선 그 질문을 듣고 질문 자체에서 크나큰 거를 느꼈습니다. 아, 이 회사는 한 명 한 명의 진심을 선발하고 있구나. 물론 사실은 서류 전형과 수많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능력적으로는 이미 입증이 되어 왔는데 그 마지막 최종 관문의 마지막 질문 앞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진심을 선발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고 제가 원하는 교육적 사명과 그런 전인격적인 교육과 컨설팅이랑 맞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대하게 될지.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아,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학생들에게 단순히 그냥 수행평가 주제 기계가 아니라 진짜 합격을 위해서 혹은 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가를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자꾸 스스로에게 한 번씩 되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학생이 이 리베라가 오면 좋겠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에 잘 훈련된 학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도 있고요,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런 전공을 하는데 국어 과목 어떻게 엮지? 수학 과목 어떻게 엮지? 영어 과목 어떻게 엮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무리한 요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고등학교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철학과를 꿈꾸잖아요. 고등학교 과목 내내 철학과 과목이 편제되지 않는 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럼 철학과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당장 국어 과목 세특을 쓸 때 철학과랑 엮어야 됩니다. 생명과학 세특을 쓸 때 철학과랑 엮어야 됩니다. 네, 아, 나는 지금 되게 아득하죠. 그럴 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한다면 리베라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수시를, 정시보다 오히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대학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되죠. 내신 기간엔 따로 해야 되죠. 또 그 사이에는 수행평가 시즌에 수행평가에 올인해야 되죠. 내신을 따기 위한 수행평가, 세특기 쓰기 위한 수행평가. 그 다음에 비교과적으로 자율활동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해야 되죠. 진로활동해야 되죠. 학교생활 충실해야 되죠. 또 선생님과의 인간관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뭐 반장이나 이런 활동들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신경 써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같이 고민해주는 선배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가 있다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자, 이게 가장 큰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 전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나는 막연하게 그냥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막연하게 그냥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구체적으로 뭘 배우지? 혹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한다면 문을 두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 탐방 이런 것도 갔잖아요. 혹은 공부하다가 분명히 슬럼프 같은 게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럼프 같은 거 찾아오면 막 유튜브 영상으로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찾아보고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되면 까먹고요. 그럴 때 우리 컨설턴트한테 어쨌든 컨설팅을 계속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와,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대학교 이미 가 계신 선배가 있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좀 가끔씩 넘어지고 할 때도 너무 퍼질러지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합격을 목표라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내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에 먼저 가 있는 어느 선배가 어느 그냥 언니 오빠 형 누나 그 한 명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신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내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진로와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거고 저는 그렇게 헤어진 동기부여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공부에도 미쳐가지고 아 진짜 내가 이 대학 너무 가고 싶다. 이 전공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리베라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